까마입니다.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월에 조정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각까지는 아직 월가의 세력들은 조정을 할 기미는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게시물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유튜브에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그냥 현금 100%로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현재 제 매매법과 보유 물량의 상태, 그리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격려의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 미국 주식이 미래다라는 카페에서 현시각 공포 탐욕 지수 체크합니다라는 글을 2년 넘게 연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냐? 하도 거지 같은 유튜버들이 많아서 이럴 바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이 미래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제 그동안 글을 한 개씩 봐주시면은 얘가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인지 알겠구나 좀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요. 뇌동 매매한 사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설픈 실력으로 악플 달지 마세요. 오늘부터 악플은 그냥 대응하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 그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과 저와의 정신 상태에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일정은 9시 30분에 PCE 물가지수, 그리고 11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치와 소비자 기대 심리지수 나옵니다. PCE가 오늘 장과 9월의 시장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PCE 물가지수는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면은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PCE 물가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주가는 출렁거릴 거라고 보고 있으며,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제 시장은 10월 달 그리고 11월, 12월까지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과연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25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 종료할 수도 있겠다는 기조와 함께 조정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와야만 연말에 버블장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노무라를 저는 조금 신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고 시장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또 폭발적으로 환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단 금주에 매수한 단기 물량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죠. 언제나 환희에는 매도를 해야 하니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 검정색 선, 검정색 선을 넘겨줘야 비로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터치를 하면서 시원하게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 검정색 선이 일봉의 이 검정색 선인데, 다시 4시간 봉을 봤을 시 검정색 선을 이탈하고 이제 이 강한 지지선이 저항이 돼버린 거죠. 이탈하고 다시 한번 터치, 이탈하고 다시 한번 터치.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갈 수 있는 건데, 최근 오르긴 했으나 이 검정색 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요게 이제 조금 걸리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일단은 장기 투자 물량은 홀딩한다. 조정이 나오면 더 사는 거지. 이 최고점에서 팔지 못했던 장기 투자 물량은 조정을 쳐맞는다. 조정이 맞기 싫으면은 무포지션으로 전량 매도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그런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말에 큰 수익은 내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팔고 조정해서 다시 주워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상 여기서 100% 200% 지금 수익률일 텐데 그 물량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이제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산다고 하면 분할 매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견디면서 마이너스가 커진 상태에서 또 매수하는 거는 심리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에 썼던 말대로 투자는 한번 이러한 급락의 시기를 견디고 매수를 하고 고통을 견디고 수익률이 커진 상태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면서 큰 수익률의 장기 투자 물량을 계좌에 깔고서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다른 기회를 노리던가, 이러한 기간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사팔사팔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갔다 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공포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고통을 견디면서 크게 매수하고, 이런 환희의 구간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단타 계좌로 트레이딩, 약간의 사팔사팔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포의 구간에서는 뭐 찔끔 한 10만 원 매수하고 이 환희의 구간에서는 1,000만 원 매수하면서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결국에 아무리 여기서 큰 돈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뭐 적절한 금액 투입을 한 게 얘네들이 압도해요. 시드가 뭐 2배, 3배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수익률을 압도한다. 왜냐? 여기서는 공포의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환희의 구간에서 사팔사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는 때로는 손절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땄다 하더라도 조금만 조정이 오면은 죄다 반납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답답한 주니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저 시저와 오랫동안 주식을 같이 해오신 분들은 똑같은 말 하는 게 좀 지겨우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곧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급격한 상승을 끝내고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횡보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중앙 이평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평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루하루 등락을 보지 마시고 이 중앙 이평선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평선이 이제 꺾이면은 나스닥은 조정. 그런데 꺾이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엔비디아의 차트는 한번 유심히 확인하면서 나스닥의 방향도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엔비디아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엔비디아가 약간 출렁출렁 거리는데 반도체가 건재한 상태. 쏙슬도 아직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들고 가고 조정이 오면은 뭐 조정을 쳐맞는다. 평단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테슬라, 엔비디아도 건재한데 테슬라는 미리 쫄아서 내렸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쫄보 천국 테슬라.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니 테슬라? 그래도 일단 다행인 것은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일선과 간격도 많이 남았다. 상승의 파란색 채널 상단 그리고 파란색 채널 하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믿는 수밖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 파란색 선 하단에 위치하면은 없는 분들은 신규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단이 낮은 중장기 투자자나 스윙 투자자들은 뭐 일단은 뭐 견뎌봐야죠. 계속 견뎠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테슬라는 출렁출렁 거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결국에 이 11월 달에 $400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근 좀 추세가 좋아요.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약간의 조정 그리고 21선 터치하지 않고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은 이 21선을 터치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때 한번 21선을 찰랑말랑했으나 터치하지 않고 그냥 올랐었죠.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애플도 강한 추세를 만들어낸 후에 21선을 닿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보통 트레이더들은 21선에서 매수를 기다리지만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런 거는 좀 좋은 신호. 애플의 보유자분들은 너무 경거망동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추천드립니다. 팔란티어. 최근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팔란티어가 여전히 상승의 채널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안에서 여전히 이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팔란티어가 끝났다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계속적으로 이 상승의 채널 하단에 맞으면은 약간의 반등, 어제도 맞고 약간의 반등, 그러면은 오늘이나 뭐 다음 주에도 맞고 약간의 반등,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한 번은 터치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빨랑 튀어가 좀 유리한 구간, 빨랑 튀어야 될 구간이 아니라 빨랑 단기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또 주황색 선을 지금 실시간으로 넘어주고 있네요. 상당히 코인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9월의 조정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코인들이 선제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9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PC가 혹시나 좋게 나오고 미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테더의 도미가 다시 삼각 수렴으로 간 다음에 9월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현재 약간 좀 코인 시장은 좋지가 않다. 뭐 솔라나 빼고는 조심해야 될 상황. 비트코인 이 파란색 지지를 강하게 이탈한 후에 좀처럼 파란색 지지를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루한 구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크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면은 이제 200일선까지도 좀 염두해 두어야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단기 스윙으로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은 구간이 도래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다시 한번 뭐 100%, 200%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반등을 먹는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더리움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급상승의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을 현재 이탈해주진 않았지만 지금 이탈을 해주면은 4000K까지도 시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채널 이탈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겁만 살짝 주고
다시 채널 안으로 복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보수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한 4000K 정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원래 채널을 이탈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단타 물량들은 일단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겠죠.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9월달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4월 이후로 나스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쉼없이 올라온 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열기를 식혀주고 가야 좀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겠다. 이 열기를 식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면은 그냥 9월에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연말에 찐 불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원래 조정 없이 큰 상승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제 계획은 9월 달에 수익률이 큰 물량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되 9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더 많이 매수. 그런데 9월 달에 조정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계속 깔짝깔짝 매매입니다. 왜냐? 저는 큰 돈을 벌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고 크게 잃지 말자가 제 트레이딩의 모토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다 보면은 잃지 않는다는 거니까 수익이겠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